우리 인간의 이 몸이라는 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지. 그러면 인간의 몸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면, 갓난아기가 태어나갖고 이렇게 자랄 때 지 몸을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 뻗당겨도 보고 뭐 오만 짓을 하고, 또 뭐가 있으면 이렇게 가져와갖고 입에다가 자꾸 집어넣어갖고서는 뭐 이렇게 뭐든지 빨아대고 먹어대고 할 때가 있고, 그 단계가 있단 말이야. 인간도 이렇게 발전해가는 게 몸이. 그건 뭐냐면 써보는 거야. 영혼이라는 게 이 육신에 들어와갖고 이렇게 저렇게 작동하는 법을 지가 요령을 터득하고 이러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게 흉내내는 거로 시작을 해. 대부분 보면 눈이 있으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 그럼 이게 정보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한테 귀로 들리고.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떠드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흉내내 보면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고, 그죠? 그리고 걷는 것도 이렇게 흉내내면서 배워지는 거거든, 저절로. 그러니까 얘가 팔자걸음을 걷는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그 팔자걸음을 본 거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걷든 아버지가 그렇게 걷든 뭐 누가 그렇게 걷든 간에 그렇게 걷는 걸 본 거고, 그게 강력했던 거야. 나한테 강력한 인상을 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걸음걸이를 걷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살면서, 왜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땅따리 이기동 비실비실 배삼룡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철 남성남인가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뛰어갔다 뒤로 뛰어갔다 하면서 막 획 돌아갖고 또 걷고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이주일도 있어갖고 엠레다 뭐 이런 거 유행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해요. 애들이 다 흉내 내잖아. 그거 흉내 안 내고 자라는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 번 보면 강력하단 말이야.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재가 돼요. 저절로.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냐? 외부에서 자극으로, 정보로 나한테 들어온 것들이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면서 받아들여서 그게 내 속에서 어떻게 조합이 되든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는지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정보를 받아들인 것들이 이것저것들이 뭉쳐지면서 용해되고 분해되고 다시 해체되고 합쳐지고 하면서 내 생각을 만든단 말이야. 내 생각이 나를 움직여서 내 행동을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걸 이해를 하면 내가 왜 안 되는지가 보이는 거야. 내가 뭘 할 때 뭐가 안 돼. 그럼 왜 안 되냐.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사랑한다 이러면서 기르지 않았어. 사랑을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부모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본 적이 없어. 보고 듣고 배운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그냥 놔놓고 그냥 자랐어. 뭘 보호하고 뭐 지켜주고 그런 거는 보고 듣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컸지. 봐봐요. 인류 역사가 10,000년이라고 치면 10,000년 동안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보살핌을 받고 그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왕족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의 집안의 애들이나 그런 대접을 받았지, 그러지 않은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상상도 못하고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했어. 이 말은 뭐냐면 먹고 살고 생존하기 바빴어. 10,000년의 세월 동안.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나 양반집 자제들이나 그런 귀한 대접을 받아봤지, 일반 백성들은 그냥 놔놓고 지가 자랐지, 그걸 보살핌이라는 걸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나 요즘 사람들 보면 참 무슨 생각으로 그런 상상들을 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드라마가 다 배려버렸어, 사람들을. 과거의 사람들이 되게 괜찮은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이란 말도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고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들이란 말이야. 제가 자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나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디 여자가 감히 소리를 하고 컸어. 나도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면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랬단 말이야. 여자가 화장 조금만 진하게 하면 전혀 나가요지 이 소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다고. 80년대는 다 그런 시대였어. 80년대까지 뭔 생각들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만들어진 건 불과 30년도 안 된 얘기야. 그 30년 전에만 해도요, 저 시골에 가면 정말 사람들 무식했어. 이게 80년대까지 대한민국만 그랬냐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전 세계가 다 그랬었던 얘기야. 1980년대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고속도로에 사람이 실종이 돼.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잘못 얻어 걸리면 실종이 돼갖고 사람이 죽어 없어져도 모른다니까. 미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러지, 어디 가서 묻혀있는지도 모르는 시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때까지만 해도 깡패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고, 그래, 그 깡패들이 워낙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그걸 단속한다고 해서 삼천교육대가 만들어진 건데, 인권을 유린했다고 그런다고. 난 정말 이게 말이, 너 그 시대에 어땠는지 아니? 난 이 소리가 정말,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거든요. 삼천교육대가 만들어져 갖고 깡패들 싹 청소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아우 정말 세상 살기 좋다 야. 이 소리를 난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실제로 내가 자랄 때 충주에서 아버지 가게 할 때요, 그 재건대라고 해갖고서 상위 군인들 그 갈고리 손이 없어갖고 갈고리 차고선 이렇게 온 애들이 아버지한테 삥 뜯으러 왔었던 기억이 나는 있거든. 그럼 아버지가 100원 주고 이렇게 주고 보냈지 그냥 안 보냈었어.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다고. 법보다 주먹이 빠르고. 지금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거든. 그 시절엔 그 시절의 논리와 그 시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따질 수가 없어. 지금 봐봐. 내 기준으로 보면요, 이재명은 범죄자예요. 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왜?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재개발 사업을 해봤잖아요.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을 한 거는 그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종상향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국가 공무원은 아무도. 그게 선출직 공무원이어도 대통령이어도 박근혜도 그렇게 안 했다고, 못 했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종상향을 갖다가 지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고무술처럼 지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허가를 그렇게 내준다? 근데 그게 만약에 어느 한 개인들 집단에 이득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 그건 무조건 배임이고요. 국가 공무원을 다 쇠고랑 찼어요. 그걸 허가해준 놈이 죄가 없다는 논리는, 이건 돈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말이 더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은 범죄자예요. 근데 이 나라 국민들이 범죄자도 상관없다고 대통령으로 뽑아놨어.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가 정의롭냐, 정의로운 방식이냐? 아니, 그러지 않아.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그걸 바르게 할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로지 그 싸움에 골몰을 해갖고 그렇게 권력을 갖고 왔어. 국민의힘은 차만 따지고 못 따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해. 보수들은 쌈박질을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싸움이 안 돼. 그 저런 애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면 보수 쪽엔 없어. 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면 보수 쪽에서 그렇게 싸워줄 사람이 없었을 때 윤석열이가 대신 싸워준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그렇게 받고 대통령까지 간 거야. 이거 현상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바라보는데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게 윤석열이었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갔던 거야.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지금. 왜? 지네 편이 배신을 하니까. 보수라고 하는 애들이 배신을 하니까. 지네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을 지네가 감옥으로 집어넣어. 이게 벌써 두 번째야. 박근혜 때도 그랬고 윤석열이 때도 그래. 지네가 지네 편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다니까 병신들이. 난 이 보수 망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야. 쟤네는 하나의 힘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권력을 찬탈해가고 있는데 그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에 맞서 싸우는 그 사람을 자기네 편이 헐뜯어. 이게 참 무서운 거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민주당 애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다가 씌워갖고서는 계속 가짜 뉴스를, 카더라는 뉴스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들어오잖아. 물 들어간다니까. 금묵자학이고 근적자적이라 그러잖아. 검은 거 곁에 가면 검은 물이 들고 붉은 거 곁에 가면 붉은 물이 드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동해 간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 프레임을 짜갖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갖다 계속 세뇌를 시킨단 말이야.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아니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을 선포했으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일단 계엄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걸 공격하고 따지고 들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윤석열이가 변명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아니 윤석열이 변명을 하고 윤석열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프레임을 내란 프레임으로 세워. 아니 국가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야. 나는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난 사람들이 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프레임을 내란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마치 이게 진짜 내란이 돼버려. 내란이 될 수 없는 걸 내란으로 만들어서 규정을 해서 간다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그럼 계엄이 잘했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거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야. 근데 계엄을 도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는 먹히질 않는 거야 사람들한테. 왜? 얘기가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단순한지.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를 사람들이 욕을 할 때마다 화가 나는 부분이 그거야. 아니 김건희가 뭘 했길래.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도 선거 유세조차 한 번도 따라다녀 본 적이 없어. 왜? 프레임에 씌워서 나쁜 년으로 몰아버렸거든. 윤석열의 유일한 약점이 김건희야. 윤석열의 그 어떤 걸 건드려도 윤석열은 견디고 싸우는데 김건희 건드리는 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김건희를 천하의 개년 쌍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근데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난 이 나라 국민들 중에서 김건희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 김건희 욕을 한마디라도 한 사람 중에서 김건희를 겪어본 사람이 있냐고.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가 어떻고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김건희의 심리를 보면 이렇고 저렇고 개 똥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한 사람을 일평생 옆에서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부부 사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아냐?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근데 왜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는 거야. 희한한 세상이 됐어 지금.
나는 이 나라 국민들 전부 다 정신병자들로밖에 안 보여. 왜 남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것도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이 민주당 계열에 있는 애들은 싸우는 애들이야. 일평생을 프레임을 걸고 싸움을 해서 일평생 쌈박질하는 애들이야. 내가 걔네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뭐든지 싸워서 쟁취하고 투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구조. 나는 상대를 안 하고 살아, 일평생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아마 보수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내가 재개발 사업할 때 그 비대위 애들 상대를 해? 안 해, 나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한다니까. 왜? 얘기해갖고 얘기가 돼야지.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비대위고 뭐고 간에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사람들을 다 만나봤잖아요. 찾아와라. 설명을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왜 안 그러면 이걸 잘못 만들면 그것 때문에 진짜 1년에 여름만 되면 물이 넘쳐갖고 똥물이 돼갖고 그 악취가 나서 그 공원이 망가질 게 뻔해. 다른 데 사업한 걸 다 보니까 다 그래. 처음에 계획할 땐 그게 멋있지. 자연천이 이렇게 물이 수량이 풍부하게 흐르고 그러니까 인공천이 아니고 자연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천을 복원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괜찮겠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받아갖고 그걸 인정을 해갖고 그렇게 했어. 설계를 해갖고 허가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보다 먼저 한데, 이 수원천도 그렇고요. 저기 서울에 한 대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름만 되면 물이 장마가지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 천이 넘쳐갖고 완전히 똥물에 뒤집어져갖고 하수구가 그게 다 넘치니까 청소하는데 청소가 되지도 않고 청소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람들을 불렀어. 근데 비대위 애들 쫙뜩 와갖고서는 막 자기네들 쪽수가 이렇게 많고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많고 세력 과시라면서 사업을 갖다가 중단시켜라 막 이런 식으로 억압을 잡어. 안 된다. 이미 끝났다. 그건 설명을 조곤조곤 했지. 법으로 어떻게 그게 되냐. 아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가가 났지요.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반대하고 우리랑 같이 맞서서 싸워서 방어를 하고 했었어야죠. 법을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하면 못한다라는, 그건 자기 주장이고 자기 똥꼬집이지. 나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가 만능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이게 가장 그래도 차악이니까. 최선이 아니야. 민주주의는 차악이야. 가장 나쁜 거에서 살짝 피해가는, 그나마 최악은 막을 수 있는 차악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택을 해서 전 세계가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것뿐이야.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왕정주의 뭐 이런 것들은 더 나쁜 거를 다 경험을 했거든. 인류 사회가. 그래서 그나마 차악으로 선택한 게 민주주의야. 근데 다수의 횡포가 없냐고. 다수의 횡포도 있거든요. 어떤 집단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그거는 폭력이 안 나오냐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 트럼프 엄청 욕하잖아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서. 폭력이 없냐? 아니, 폭력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가 만능이냐고. 정의롭고. 그런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딨냐고.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딨어. 지금 봐봐요. 의회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했어요. 지네 꼴리는 대로 다 해요. 이건 폭력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그래도 된다. 그것도 폭력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에 의해서 됐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이 시절에 했던 걸 너희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뜻, 사람들,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다수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 이런 참 이 멍청한 새끼들을 봤나. 지금 해수부 옮기는 거 그 폭력이에요. 국가 계획에 원래 있었던 정치적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해수부를 옮겨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옮겨. 그럼 이건 깡패나 하는 짓이에요. 전두환이가 옮겨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재명이가 하는 거랑. 나 이런 미친 새끼들을 봤나. 임기 안에 옮겨야 돼. 미친놈들. 해수부를 옮기려면 사전 조사를 하고요. 그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고요. 부산 사람들이 이걸 원하냐고. 그냥 지가 공약을 걸었던 거잖아. 해수부 옮겨주겠다고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 부산 시민들 갈라치게 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해수부가 그 위로 옮겨갈 필요성이 있고 옮겨야 될 뭔가가 있냐고. 명분이. 부산이 해양도시니까 그럼 인천은 해양도시 아니니? 목포는 해양도시 아니야? 명분이 있냐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가야 될. 거기다 너희들은 싸움을 붙이는 거지. 보수의 표를 갖고 오려고. 정말 나쁜 놈들이라니까 얘네들. 내가 볼 때 하는 짓거리들마다 전부 다 나쁜 놈들이야. 근데 국민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 난 병신들로밖에 안 보여 이 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난 속에서 천불이 나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행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요. 자꾸 똥물을 튀겨서 피하게 만들어. 혐오를 하게 만들고. 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이 되는 애 지금 현재 정치인들 중에서 나는 오세훈이 정도밖에 안 보여. 오세훈이 정도나 돼야지만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 깜마리가 되지 않겠냐. 왜냐면 걔는 비전이 있어. 꿈을 꾼다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오세훈이는. 난 걔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를 갖다가 세계적인 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가 스터디를 해. 공부를 하고. 난 오세훈을 보면 그래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거 말고는 나는 보이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더라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세훈이가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냐? 무서워서 못 나와.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나라도 안 하겠다 야. 이재명을 나라의 대통령 리더라고 그러는데 걔가 무슨 리더야. 이재명이가 꿈꾸는 세상이 있어? 이재명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좋은 나라로 끌고 가겠다라는 비전이 있냐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 이 새끼야. 그건 니의 정의지. 너희들의 정의고. 아직도 친일 세력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 나라에는 친일 세력이 없어요. 옛날 친일파들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고요. 그 세력이 남아있다. 개 똥 갈리는 소리하고 앉아있다. 언제까지 그런 망상의 발목이 잡혀갖고 이 나라를.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서 일본도 필요하면 갖다 써야 되고, 일본이랑도 협력해야 되고, 미국도 갖다 써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너희들 중국이랑도 협력해야 되고 북한이랑도 협력해야 된다며.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일본이랑도 그렇게 해야 돼. 왜 일본은 안 되는데? 난 이런 개똥 같은 소리들이 어디 있는지. 자기네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나는 유시민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낚시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정치판에 나와서는요 아주 그 편향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서 자기네 편드는 말만 해요. 감싼다고 논리로 그럴싸한 논리들을 만들어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나는 봐. 유시민 같은 놈이. 지식을 갖다 그런 식으로 써먹냐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나은 걸 줄 수 있어야지.
지네 편을 들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인간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굉장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척을 해가면서 입 바른 소리를 해가면서 이게 뭐가 이래야 되고 인간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주 거만한 표정을 지면서 나 정도 사는 건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거. 아니 법이 있는데 왜 법 없이 살아 이 등신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결국엔 그 말을 왜 하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그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그만큼 착하다, 남한테 나쁜 짓 안 한다, 자기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표현 안에. 근데 지하고 이의 관계가 얽히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니까요. 진짜 뭔 얘기하다 얘기가 일로 날라왔냐. 참나. 그러니까 이 생각은요,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정보들에 의해 갖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내 얘기를 원래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생겼잖아요. 내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긴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내 생각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생긴 거거든. 내 몸을 그렇게 써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걸 거꾸로 돌리는 거야. 그래야지 행동이 바뀌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안 돼. 그러면 병이 안 나. 왜 병원에 가서 병이 안 난다고 내가 단언을 하냐면, 병원에 가서 안 아프게 하지 병이 낫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지만 병이 낫는데, 병을 만든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잖아. 병이 낫는 게 아니라니까. 병원에 가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병이 나요. 병의 근본이 치료가 된다고. 병원에 가서 안 아프게 하면 병이 나았다라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병을 키워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옛날 과거에 병원이라든지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무서워서 의료보험이 그때는 안 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병원을 못 가서 병을 키워갖고 노인네들이 돌아가셨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 착각이란 말이야. 그때는 수명이 짧았어. 그냥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이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갖고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이거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사람들이 안 죽어지는 세상이 왔어.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나은데, 죽어지지 않는다니까. 건강하냐? 아니, 건강하지 않은데 차라리 죽는 게 더 난데, 죽는 것만도 못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니까. 지금 이거 이유가 있어. 분명히 이 이유를 찾아내야 돼. 지금 시대적으로. 안 그러면 내 나이 위로는 다 죽었어야. 너희들 다 죽었어야. 너희들 이 답 못 찾으면 지옥이 찾아온다고 내가 장담을 한다니까. 베이비 부모들 거기서부터 해서 내 또래 애들까지. 내가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냐면 프로그램을 내가 보는 건 아니지, 이혼 숙녀 캠프인가 뭔가 이런 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부부간의 상담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오은영 박사가 그 애들 문제 있는 아이들 부모 이렇게 와서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보지는 않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제목 썸네일이 좀 자극적으로 올라오면 뭔 소리를 또 떠드나 하고서는 이렇게 슬쩍슬쩍 보기는 해요. 얘를 보면서 정신병자들만 나오는 것 같아. 다 정신병자들이야. 그 정상적이라는 범위라고 할 수가 없는 정신병에 걸린 애들이거든.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지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부모가 애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나라 여자들 정말 문제 굉장히 많아. 요즘에 그 대치동에 정신과에 상담받는 애들이 뭐 엄청 많이 늘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도 상당히 심각하대요. 애를 잡두만 대학을 보내겠다고 애 부모들이. 그리고 지네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왜? 지가 그렇게 컸잖아. 지 부모 밑에서. 이게 지금 30, 40대들이거든. 대치동 신화를 만든 게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들이야. 1980년대에 사회에 나가서 자식 낳고 애 낳고 기른 그 걔네들이 베이비 부모들인데 지금 70대에 들어서는 지네들이 환경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환경에서 자기들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갖고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애들을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대치동 학원가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학군이 그렇게 지랄 발광이 나기 시작을 한 건데 그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만들었어. 그 세대들의 자식들이 지금 50대까지 들어오고 있어. 40대를 지나서 50대에 이렇게 슬슬 들어오고 있다니까. 벌써.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누굴 보고 자랐어? 지 부모 보고 자랐을 거 아니야. 그 지옥이 대물림되고 있다니까. 이 나라 미쳤어. 난 이 나라 여자들을 보면 요즘에 가끔 또 옛날에 방송에 나왔던 것들 이렇게 짤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페미니즘인가 뭔가 해갖고 여자애들 방송에 나와서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뭐지 싶어. 이게 참나. 자기 남편을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난 이게 남자들도 옛날에 무식했어. 난 그거 인정해. 나도 무식했어. 나도 80년대 나를 돌이켜보잖아. 나 되게 나 여자들 사람으로 안 쳤잖아 그때만 해도. 나 어릴 때 자랄 때 내가 누나 어떻게 사람 대접하는 거 봤어. 사람 대접도 안 했지. 난 무식했다니까. 근데 그 시절에 다 그랬어. 지네들은 안 그랬는 줄 아는데 나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체면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척하고 그때 자기는 엄청 내가 볼 땐 정말 어이가 없어. 내가 애들이랑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친구 애들이랑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때 우리 진짜 무식했어요. 여자애들이요 상고 나온 애들이 시집 일찍 갔는데 남자애들 고를 때 조건 보고 다 결혼했어요. 조건 보고 결혼했다고 사람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아닌 년 데리고 와.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쌍욕 나온다니까. 내가 그 네 쏘가지를 파보면 네 속에서 어떤 똥이 나올지. 내가 길거리 창녀랑 너랑 뭐가 다르냐야. 창녀는 몸을 팔았지 너는 너를 팔았다니까. 네 인생을 한 남자한테. 나 진짜 대가리 쥐나갖고 진짜 네 속에 어떤 똥구녕이 들어있는지 진짜 그걸 끄집어내 보면 그러면서 뭐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니나 잘 살아라. 네 속이나 너나 사람이 되라. 난 그 소리가 정말 여기서 이렇게 목구녕까지 치밀러 오른다니까. 나는요 제대로 진짜 사람 꼬라지 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점잔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다 멀쩡해 보이죠. 아이고 그 속에 그 똥구덩이 같은 거 그거 끄집어내서 얘기 끄집어내보면요 악취가.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인정 안 해주잖아. 쳐주지도 않고. 왜? 나 같은 애들 만나면 불편하거든. 나 같은 애들은 불편해. 왜?
지 속이 뻔히 보이는 것 같거든. 왜? 나는 바른 소리를 하거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만 한다고. 아닌 소리는 안 하려고, 정말 목숨 걸고 안 하려고 애를 쓴다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 나는 정말 이상해요. 얘기를 나눠보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지도 아닌 거 알아.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피해간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 사회가 만들어졌거든. 이재명이 같은 범죄자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다니까. 근데 이재명이 욕을 해. 난 비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는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왜 욕을 하냐고. 나처럼 아예 저 새끼는 정말 아니지 않냐라고서는 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이재명이 같은 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아예 나 같은 놈들만 있으면. 근데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세다고 그러고 세상이 어떻게 그러냐 그러고 비겁하게 변명하고 비겁하게 피하고 나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었다니까. 나는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놈이라도 다 와라. 다 상대해줄게 내가. 지가 아는 그 귀퉁아리 갖고서 내 옳다라고 주장하는 놈들 다 와라. 네가 얼마나 천박한지 보여줄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 우기고 침으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 그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야. 말은 바른 말 하는데 기분 나쁘다야. 물론 맞아. 그 말도 같은 말도 예쁘게 하고 같은 말도 기분 좋게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본 게 아니야. 나도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얘기 안 해봤겠냐고.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니야. 다 진짜 내가 어이가 없었던 게 전부 다 나는 아니야야. 자기는 안 그랬대. 안 그러긴 개코는 네 얘기하고 있는 거였는데 여태까지. 그냥 좋게 얘기해선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지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굳이 왜 하냐고 하면서 입을 닫고 사는 거지. 그냥 나는 대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헛소리 하면 야 그거 헛소리야 라고 얘기를 해줄 뿐이지. 그런 헛소리 나한테 갖고 오지 마. 그걸 내가 그냥 들어주면 그 헛소리가 맞는 게 돼버리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김건희 이렇게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그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아니 김건희가 언제 나댔냐고. 김건희 걔는 지 신랑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도 유세 한번 못 쫓아다녔는데 나대긴 뭘 나대. 언제 어디서 나댔는데. 그런 프레임을 씌워갖고서는 나쁜 년으로 만들었지. 좌파 애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자리는 피해라. 왜 그런 헛소리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받아줘.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아서 고등교육을 받고 이렇게 학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세상이 참 괜찮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고등교육을 받고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은 언사가 달랐어요.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품위가 있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교육을 받았는데 순 쌈마이야. 정말 싸구려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게. 교육을 받은 애나 안 받은 애나 똑같아.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짓거리가. 난 이런 세상이 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고등교육을 받았다면서. 그럼 교육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교양과 거기에 맞는 품위를 갖추면서 사람이 점잖해져야 되는데 개싸움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저 국회에서 나가 있는 애들, 정치한다는 애들을 보면 저게 무슨 이 나라의
대표를 하겠다라고 나온 애들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 국회의원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 그냥 유지들이었지. 그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었지. 교육을 받고 좀 배운 사람들이면 행동거지가 달라야 되지 않나? 근데 나는 아니야. 내 눈에는 전부 다 싸구려가 돼버렸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난 일단은 방송에서 그 개그맨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저런 대접을 받는 거 자체가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강호동, 유재석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왜? 강호동, 유재석이 나온 그 시대부터 리얼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인기를 얻는데 바보들이 인기를 얻어. 박명수, 하하, 뭐 그때 뭐 MC몽인가?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은지원이 뭐 이런 애들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어마무지한 인기를 얻는데 얘네들을 정말 무식해. 뭐 컨셉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웃긴, 정말 몰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아, 무식해도 인기만 많으면 되는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준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사람이 배워서 교양이 있고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순 싸구려들이 인기를 얻어서 그게 돈이 많으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이런 사회 풍토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아니,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상하지 않아? 세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안 느껴지나? 나는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 정말 이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노무현이를 갖다가 가장 존경하는 나라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걔 때문에 이 나라가 개싸움을 하는, 정치가 완전 개판이 돼버린 세상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지 않나? 나는 이상한데. 노무현 이후로는 정치가 타협이 없어. 올 우원 나싱이 돼버렸다니까. 근데 노무현이를 존경한데 가장.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 안 드나?